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흐릿한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골목에 검은색 점원 셰퍼드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갈라진 아스팔트와 낙엽이 깔린 길 위로 그 개는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품 안에는 털이 부드럽고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그 순간 골목 끝에 우산도 없이 앉아 있는 한 남성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공허함으로 가득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다. 이름은 정우, 37세. 한때는 유명한 수의사였지만 지금은 동물병원도 문을 닫고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지내는 은둔자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점원 셰퍼드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더니 조용히 앞발을 들고 강아지를 그의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정우는 처음엔 그저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가락을 핥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했다.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강아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왜? 왜 하필 나에게? 그러나 그 다음 그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골목을 빠져나갔다. 발걸음은 거칠고 빠르며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점원 셰퍼드가 그의 뒤를 따라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불 꺼진 병원, 그 길로 자신이 운영하던 지금은 폐업된 동물병원 건물로 향했다. 유리창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출입문에는 임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내부는 썰렁하고 어둠이 가득했지만 그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옛 장비들과 서류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고 벽에는 마지막 진료일이 적힌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2023년 3월. 정우는 강아지를 조심히 탁자 위에 눕히고 의학용 장갑을 찾아 끼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몇 년간 잠들어 있던 의사의 눈빛, 동물의 생명을 살리던 그 본능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병원 안에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철헉. 누군가 병원의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다. 정우는 재빨리 불을 끄고 강아지를 안은 채 뒤편 진료실로 몸을 숨겼다. 점원 셰퍼드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숨을 죽였다. 누군가가 천천히 전등을 켰다. 그리고 낮게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 도망칠 줄은 몰랐어, 정우.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3년 전 실종된 그의 형, 정윤이었다. 걸. 첫 번째 반전. 정윤은 3년 전 정우와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형이었다. 다정하고 명석했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경찰조차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실종 사건으로 종결시켰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살아있었고 정우 앞에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낯설고 어딘가 위험했다. 그 강아지를 나에게 넘겨. 지금 당장. 정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형. 이 아이는 병들었어. 심각하게. 정유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너는 아직 모르지. 이 강아지 그냥 강아지가 아니야. 뭐? 정유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다. 정부 실험에서 탈출한 아이야. 혈통이 아니야. 만들어진 존재야. 그리고 그 아이 지금 안에 있는 바이러스 수일 안에 퍼질 거야. 정우는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작고 연약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존재. 하지만 그 안에 세상을 뒤흔들 존재가 숨어 있다고?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왔지. 되찾으러. 정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오래된 동물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다. 한울 동물 클리닉이라는 이름이 바랜 간판이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한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던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불 꺼진 채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병원 입구를 바라보았다. 문고리는 녹슬었고 유리문에는 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괜찮아, 괜찮아. 정우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고 안으로 들어섰다. 점원 셰퍼드는 그 뒤를 묵묵히 따랐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다. 방 안에는 여전히 진료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구석에는 반쯤 비어있는 약병들이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강아지를 부드러운 담요 위에 눕혔다.
작은 생명체는 미약하지만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수년 전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치료했던 점원 셰퍼드, 이름은 진. 정우가 직접 구조하고 키운 개였다. 하지만 마지막 화재 사건 이후 진은 사라졌다. 그는 애써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지금 눈앞의 상황이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설마 진? 너 맞아? 점원 셰퍼드는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벽장으로 다가가 발톱으로 문을 긁기 시작했다. 정우는 직감적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벽장 안에는 낡은 서류철과 함께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목걸이에는 무언가 복잡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EVR라는 글씨가 보였다. 에바? 정우가 속삭이자 점원 셰퍼드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문 앞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태세를 취했다. 순간 병원 문 너머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 아니, 두 생명과 한 인간, 누군가 병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발걸음은 군화처럼 무겁고 규칙적이었다. 정우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목걸이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점원 셰퍼드와 함께 뒷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망치기 전에 병원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무언가 목적이 분명해 보였다. 박정우 씨, 한 남자가 낮고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도 그 강아지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그 강아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남자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점원 셰퍼드는 굵직한 으렁거림과 함께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 순간 놀랍게도 강아지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정우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 강아지와 점원 셰퍼드, 그리고 자신은 단순한 우연으로 얽힌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의 불구로 뛰쳐나갔다. 끝나지 않은 추적 정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점원 셰퍼드와 함께 병원의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빗물이 쏟아지는 골목을 내달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끝없이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다. 진짜 이 강아지가 뭘까? 왜 그들이 이 아이를 노리는 거지? 점원 셰퍼드는 그의 옆을 지키며 달리고 있었고 마치 길을 알고 있다는 듯 망설임 없이 방향을 잡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그들은 어두운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우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벽장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정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먼지가 자욱한 안쪽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는 잠겨 있지도 않았고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보라고 남겨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정우가 한때 사용하던 의료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정우가 강아지 시절의 진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다른 인물이 있었다. 생소한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을 준비하라. 진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정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는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진을 바라보았다. 진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컹 하고 짖더니 벽장 안쪽을 다시 긁었다. 정우는 자세히 보았다. 벽장 뒷면 벽지 한 장이 약간 들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벽지를 뜯어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 옆에는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다. 시간이 없다. 열쇠는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 정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짚으며 금고를 바라보다가 문득 손에 쥐고 있던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강아지의 목에 작은 펜던트가 매달려 있었다. 그 안에는 열쇠 모양의 작은 금속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정우는 재빨리 펜던트를 열고 금속 조각을 꺼내 금고에 넣었다. 철컥 금고가 열리며 내부가 드러났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더미와 함께 낯선 기계 장치가 하나 놓여 있었다. 기계에는 복잡한 다이얼과 빛나는 버튼들이 있었고 마치 다른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정우가 기계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병원 문이 세차게 열리며 강한 바람이 들이닥쳤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품에 안았고 진은 으르렁거리며 입구를 향해 몸을 낮췄다. 문간에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차가운 눈빛은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정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정우는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유동쳤다. 바로 사진 속 자신 곁에 있던 그 남자였다. 당신이 이 모든 걸 남자는 느긋하게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장치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강아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정우는 숨을 삼키며 강아지를 더 꽉 끌어안았다. 쥐는 이를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그 강아지가 열쇠입니다. 아니, 열쇠 그 자체라고 해야겠군요. 그 순간 기계 장치가 갑자기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빛나는 버튼들이 깜박이며 이상한 진동음이 울려 퍼졌고 병원의 공기가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뒤틀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진과 강아지를 감싸 안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군요. 남자가 속삭이자마자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는 기묘한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버렸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었다. 안에서 은은히 빛나는 열쇠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것을 쥐는 순간 마치 뜨거운 전류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듯한 느낌이 밀려왔다. 설마 그는 망설임 없이 열쇠를 금고의 열쇠 구멍에 맞췄다. 짤깍. 금고가 부드럽게 열리면서 내부가 드러났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정체불명의 은색 주사기, 그리고 정우가 본 적 없는 이상한 인장이 들어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거기엔 정우조차 알지 못했던 의료 기록과 함께 의문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로 맺어진 운명은 다시 피로써 이어진다. 정우의 눈이 커졌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강아지 그리고 진, 둘 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실험적인 유전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프로젝트를 승인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도용해 극비리에 진행한 것이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갑자기 병원 안의 형광등이 깜박이며 꺼졌다. 정우는 얼어붙은 채 주위를 살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거친 숨소리 그리고 무언가 바닥을 긁는 소리. 거기 누구야?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며 병원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섬광 속에서 정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림자 속에서 5마리의 개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두 점원 셰퍼드였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붉게 빛나는 눈, 그리고 마치 서로에게 연결된 듯한 동작. 진은 그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진, 설마 저 녀석들 너와 같은 프로젝트에? 진은 대답 대신 몸을 낮췄다. 사냥감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는 포식자의 자세였다. 정우는 펜던트를 다시 강아지의 목에 채우고 주사기와 수첩을 손에 쥐었다. 그때였다. 붉은 눈의 개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정우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살려줘. 그것은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다. 정우는 아연실색했다. 말을 했다고? 그 개는 다시 입을 열었다. 시간이 없어. 그 아이를 지켜. 우리를 멈춰줘. 그리고 다음 순간 다른 개들이 그를 덮쳐 무참히 쓰러뜨렸다. 정우는 숨을 삼켰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다. 지는 그를 보호하듯 앞에 나서서 으르렁거렸다. 상황은 단순한 구조극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음모의 중심에 그들 모두가 휘말려 있었다. 정우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붉은 눈을 번뜩이는 5마리의 점원 셰퍼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와 강아지 그리고 진을 포위했다. 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진은 짧게 으르렁거리며 정우 앞에 섰다. 그의 온몸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나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붉은 눈의 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낮게 으렁댔지만 쉽게 달려들지 않았다. 마치 진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서서히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앞장서 있던 붉은 눈의 개 한 마리가 날렵하게 몸을 날려 진에게 달려들었다. 진은 순식간에 상대를 바닥에 눕히고 목덜미를 물어버렸다. 싸움은 짧았지만 치열했다.
피냄새가 병원 안을 가득 채웠고 나머지 네 마리의 붉은 눈개들이 격분하며 일제히 덤벼들었다. 뛰어! 정우는 이성을 되찾고 뒤쪽 출입문을 힘껏 열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으로 그와 강아지가 빠져나오는 순간 진도 마지막으로 남은 개를 쓰러뜨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따라 나왔다. 진, 괜찮아? 진은 피를 흘리면서도 꼬리를 단호하게 흔들며 정우를 재촉했다. 무언가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정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빗속을 가르며 그들은 병원 건물에서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숨 돌릴 틈은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발소리. 이전과는 다른 더 무겁고 날카로운 기척이었다. 설마 끝이 아닌 건가? 그림자 속에서 검은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 모양이었지만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붉은 눈의 갯대를 거느린 채 정우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는 너무 일찍 열어버렸군. 정우는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 너무도 익숙했다. 바로 병원 사진 속 자신 옆에 있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몇 년 전 이미 사망했다고 기록된 인물이었다. 강민석, 강민석 박사. 정우의 옛 동료이자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다. 그리고 동시에 유전자 실험의 책임자였던 인물. 내가 살아있었어. 강민석은 천천히 다가오며 웃었다. 웃음 속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살아있었다고? 아니지.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처럼 붉은 기운이 번져나갔다. 바람이 거세지며 뇌성변력이 뒤따랐고 세상은 그들의 싸움을 알리는 듯 요란하게 울부짖었다. 이 아이를 넘겨라, 정우. 그래야 네 목숨은 살릴 수 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다. 품에 안긴 강아지가 미약하게 몸부림쳤고 지는 남은 힘을 다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니, 절대 넘기지 않아. 그러자 강민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그렇게 나와야지. 그 순간 지면이 울리며 강민석의 뒤편에서 또다시 검은 그림자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전의 개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욱 거대한 존재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폭우 속을 헤치며 달리는 동안 정우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비는 세차게 퍼붓고 어둠은 짙게 내려앉다. 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지만 지는 대답 대신 앞으로만 달렸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숲속의 오래된 오두막에 도착했다. 바람과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섞여 오두막 안에선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는 낚이기 긴 듯한 태도로 문 앞에서 멈춰섰고 정우는 망설이며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 안쪽에서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지는 짧게 짖어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인물을 본 순간 정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교수님? 문 앞에 선 이는 바로 정우의 옛 스승 박영철 박사였다. 그는 정우가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인물이었다. 세상에서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사람. 너희들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오두막 안은 의외로 잘 정돈되어 있었고 노후된 장비들이지만 무언가 실험이 진행 중인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벽에는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익숙한 파일들이 흩어져 있었다. 박사님, 이 모든 게 무슨 일입니까? 정우의 질문에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다. 그놈들이 곧 따라올 거다. 그때였다. 오두막 뒤편에서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사는 빠르게 오두막의 비밀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를 열었다. 어서 들어가. 정우와 친, 그리고 강아지가 지하실로 몸을 숨기자마자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와 동시에 오두막 위에서 거친 충돌음이 터졌다. 붉은 눈의 추격자들이 벌써 도착한 것이다. 지하실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박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정우, 너도 이제 알아야 한다. 네가 왜 이 일에 휘말렸는지. 박사는 조심스럽게 지하실 구석에서 한 상자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박사는 비디오를 재생하면서 말을 이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다. 그리고 너와 진 그 강아지까지 너희 모두 그와 연결되어 있다. 비디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정우는 화면 속 인물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들아,
네가 이 메시지를 듣는 날이 오길 바라지 않았지만 너는 선택받았다. 정우의 심장이 쿵 하고 요동쳤다. 화면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수록 비장해졌다. 이 아이들, 진과 그 강아지는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들이다. 그리고 내 피에도 같은 코드가 흐르고 있지. 정우는 충격에 휩싸여 몸이 굳어졌다. 박사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네가 느꼈던 그 연결감, 그건 우연이 아니야. 넌 우리 중 하나였어. 그 순간 지하실 천장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붉은 눈의 추격자들이 문을 부수고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정우야.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정우는 손에 품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작고 여린 존재가 이 모든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지만 강인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는 충직한 동료. 그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박사님, 준비하세요. 싸울 겁니다. 박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잘했다. 우리에겐 마지막 카드가 있거든. 박사는 상자 깊숙한 곳에서 은빛의 장치 하나를 꺼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생긴 그것이 정우가 아까 금고에서 본 인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마지막 게임을 시작하지. 오두막 안은 기묘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불길하게 깜빡이는 계기판과 기계 소리, 그리고 공기 중에 퍼진 철분 냄새. 정우는 품에 안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박영철 박사를 바라보았다. 교수님,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모두 죽은 줄 알았어요. 박사는 고개를 숙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죽을 뻔했지. 하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다네. 그는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와 설계도를 가리켰다. 정우가 눈을 좁히고 그것들을 들여다보자 거기엔 익숙한 서명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정우 자신의 이름도 있었다. 이건 내가 사인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네. 누군가 자네의 이름을 도용했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용했다네. 박사는 낮게 중얼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년 전 정우와 박사는 함께 유전자 복원 및 강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유전자 복구였으나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그들은 연구를 비밀리에 확장하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융합하는 실험까지 강행했다. 연구의 핵심이었던 제로 프로토콜이 발동되자 실험체들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진도 그때 태어난 존재야. 하지만 그 아이는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이지. 박사가 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은 마치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짖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연구를 뒤틀었어요. 붉은 눈의 개들, 그들은 정우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 오두막 밖에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까지 따라왔군. 박사는 벽장에서 은밀히 숨겨둔 소총을 꺼냈다. 정우도 곧장 옆에 있던 방어 장비를 집어들었다. 자네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되었네. 강아지, 바로 그 아이가 열쇠일세. 열쇠? 그래,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담긴 오리지널 코어가 바로 그 아이 안에 있어. 우린 그 아이를 지켜야만 한다네. 박사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긴박했다. 오두막을 둘러싼 기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붉은 눈의 개들뿐 아니라 사람들의 발소리도 섞여 있었다. 놈들이 사람까지 끌어들였군. 박사가 낮게 중얼였다. 정우는 품속 강아지를 더 단단히 안으며 이를 악물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 순간 오두막 문이 강풍에 날려 열리고 어둠 속에서 낯선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신 검은 방탄복에 무장한 병사들. 그들의 헬멧에는 새빨간 K-라인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대상 확보. 생포하라. 짧고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총성과 함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박영철 박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붉은 눈의 개는 실패한 실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사고를 가지게 된 위험한 존재들이다. 정우는 소름이 끼쳐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스스로 사고한다고요? 개들이?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벽장 속에서 하나의 장치를 꺼냈다. 낡은 헤드셋처럼 보이는 장치에는 신경동기와 모듈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걸 통해 그들의 신경망을 들여다봤다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하나의 군체처럼.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본능적 파괴가 아니야. 박사는 오두막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멀리서 낯선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의 목표는 제로 프로토콜의 완전 발동이야. 우리 모두를 실험체로 삼으려는 의지가 그들에게 심어져 있지. 정우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 희미했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열쇠인가요?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강아지는 조용히 정우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 그 아이는 유전자 코드의 완성형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것. 저 붉은 눈의 군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지. 그 순간 오두막을 뒤흔드는 굉음이 울렸다. 쾅! 문이 박살나며 붉은 눈을 한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고 진은 으르렁거리며 공격 태세를 취했다. 박사는 재빨리 장비를 가동하며 외쳤다. 시간이 없어. 둘 다 이 모듈을 써. 그가 던져준 장치를 머리에 쓰는 순간 정우의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신의 침투, 붉은 눈의 세계가 그의 머릿속에 펼쳐졌다. 그는 볼 수 있었다. 수백 수천의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장 박사님? 정우는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실종된 또 다른 연구자 장민석 박사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 역시 붉게 빛나고 있었다. 늦었어, 정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장 박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그의 옆에는 붉은 눈의 개들뿐 아니라 기형적으로 변이된 다른 실험체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박영철 박사가 이를 악물며 외쳤다. 지금 강아지와 동기화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 끝장이다. 정우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 강아지와 연결되었고 순간 그의 정신세계가 또다시 확장되었다. 강아지의 깊은 의식 속에서 깨달음이 밀려왔다. 우린 아직 싸울 수 있어. 강아지가 속삭였다. 칸! 문이 산산조각 나며 붉은 눈의 무리가 들이닥쳤다. 굶주린 짐승들의 숨소리, 젖은 털에서 뿜어나오는 냉랭한 공기, 붉게 타오른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광처럼 빛났다. 박사는 재빨리 장치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진! 시간 벌어! 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튀어나가 붉은 눈 무리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근육질 몸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송곳니가 번쩍였다. 박사는 정우와 강아지에게 손짓하며 재빨리 비밀 출구를 열었다. 이쪽이다. 어서. 정우는 품에 안은 강아지를 더 꼭 끌어안고 허리를 숙인 채 비밀 통로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들려오는 진의 격렬한 싸움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진. 그 아이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어. 넌 반드시 강아지를 데리고 코어로 가야 해. 박사의 목소리가 비장하게 울렸다. 그들은 좁은 지하 통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다. 비탈진 계단을 내려가자 오래된 실험실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녹슨 철제 책상과 깨진 플라스크, 그리고 한쪽 벽에는 거대한 유전자 시퀀서가 미완성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여기가 바로, 그래, 제로 프로토콜이 시작된 곳이지. 박사는 숨을 고르며 설명을 이었다. 여기서 너는 강아지의 DNA를 시퀀서에 연결해야 한다. 그 아이의 유전자는 붉은 눈의 지배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성공하면 군체는 자멸할 거다. 정우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위험이 다가왔다. 지하 통로 끝에서 또 다른 붉은 눈 무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 거대한 존재, 유전자 변이의 결정체로 보이는 괴물이 있었다. 인간보다도 훨씬 크고 그 눈빛은 사악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기까지다. 괴물은 또렷한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걔가 말을 했다? 박사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지금이다, 정우. 주저하지 마. 괴물의 발톱이 번개처럼 뻗으며 박사를 향해 내리쳤다. 박사는 피하지 않고 장비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장치를 던졌다. 장치는 시퀀서에 정확히 꽂혔고 순간 붉은 섬광이 실험실을 가득 채웠다. 강아지를 시퀀서에 연결해. 정우는 박사의 희생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를 악물고 강아지를 장치에 올려놓았다. 시퀀서가 윙윙 소리를 내며 가동하기 시작했고 강아지의 눈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데이터 동기화 시작, 기계음이 울렸다. 괴물은 광폭하게 포효하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안 돼. 정우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시퀀서를 보호했다. 순간
강아지의 눈에서 강렬한 광선이 뿜어져 나오며 괴물을 향해 내리꽂혔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괴물이 최후의 발악을 하듯 외쳤다. 너희는 진실을 모른다. 그 강아지가 진짜 열쇠가 아니야. 진정한 열쇠는. 그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광선이 괴물의 몸을 꿰뚫으며 그를 산산조각냈다. 숨을 몰아쉬며 정우는 박사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안도가 교차된 미소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괴물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진정한 열쇠는. 정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정말로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야 진짜 시작인 걸까? 붉은 눈의 괴물이 사라진 지 몇 분이 지났다. 정우는 여전히 시컨서를 손에 쥔 채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박사는 그의 앞에서 무너졌고 그와 함께 사라졌지만 강아지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 아이는 조용히 정우의 팔에 안겨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제 끝난 건가? 정우는 자신에게 묻듯이 중얼거렸다. 강아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알았다. 강아지에게서 느껴지는 힘은 단순한 유전자 변형이나 실험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수세기 동안 인류가 놓쳐왔던 진실, 인간과 동물이 본래 하나였다는 오래된 본능.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정한 열쇠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괴물의 마지막 경고는 그에게 더 큰 질문을 남겼다. 강아지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건가? 정우는 한 발짝 내디딘 후 강아지를 그의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는 시퀀서의 데이터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런데 화면에서 불규칙적인 흐름이 일어났다. 강아지의 DNA 코드가 반복되는 패턴으로 흐르더니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를 형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반응했다. 이럴 수가. 정우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 데이터 속에 나타난 것은 바로 인간의 DNA였다. 이게 무슨.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강아지의 유전자에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친 실험과 문명의 진화 속에서 잊혀졌던 진실이었다. 강아지, 아니 이 존재는 그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후계자였고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순간 실험실의 벽이 갈라지며 또 다른 붉은 눈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 숫자가 많았다. 수백 마리의 붉은 눈을 가진 개들이, 그리고 인간처럼 보이지만 더 왜곡된 모습의 실험체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다가왔다. 너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나의 실험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괴물처럼 변형되었고 그 얼굴은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정우는 몸을 움츠리며 강아지를 더 꽉 안았다. 이제 끝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아지가 그의 품에서 떨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강아지의 눈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강아지는 고요하게 일어섰다. 너희는 나와 싸울 수 없다. 강아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정우는 얼어붙었다. 너 말할 수 있어? 강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말을 했다. 나는 단순한 실험의 산물이 아니야. 내가 바로 제로 프로토콜의 중심, 그 열쇠야. 정우의 가슴이 미쳤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강아지는 단순히 끝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실험과 패턴을 연결하는 시작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 강아지가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시퀀서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그것은 강아지와 연결된 코드가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붉은 눈을 가진 실험체들이 떨며 쓰러지기 시작했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그들을 하나씩 빨아들이듯 흡수하고 있었다. 정우는 눈을 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우린 반드시 살아남는다. 순간 강아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모든 실험체들을 태우며 사라져갔다. 실험실은 온통 하얀 빛으로 가득 차며 붉은 눈의 군체는 완전히 소멸했다. 강아지는 다시 정우의 품에 안겼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평온과 안정만 있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우리가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우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끝.